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일 금리 인상을 결정한 FOMC 정례회의 후 파월 의장이 처음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지금 더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시사했는데요.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필요시 더 공격적인 긴축 행보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일반적인 조치를 넘어서 더 긴축이 필요하다면 결정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러면서 0.5%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빅스텝 가능성 역시도 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을 때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국 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채권이 대다수 하락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모습들은 시장의 유동성의 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주들 입장에선 이게 뭔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야, 앞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성장하는 기업들이 아니라면 향후 몇 개월 이상은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이 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대의 군사작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속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주변에 있는 유럽의 국가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국가들은 이 부분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간에 전 세계의 영향은 확실하게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가는 건 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딱 전 세계의 정세가 굳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용으로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 때문에 각각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 여행 수요가 폭발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번에 그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 남부의 광시 장족 자치구에서 중국 동방항공 소속의 보잉 737-800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보잉 그 항공기 100대가 한 번에 계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 보잉 항공기가 또 추락했거든요. 요즘에 항공기 추락 소식 들려온 거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잉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보잉의 항공기가 추락을 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미국 쪽의 보잉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납품을 하는 한국의 부품 회사들 역시도 이거는 악재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항공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럽 쪽의 에어버스나 이런 쪽이 나름의 반대 수요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자, 과연 중국에서는 보잉의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이야기를 내놓을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특히나 상장사 쪽에 몇몇 있습니다. 그쪽에 투자를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WTI 기준 국제유가는 112.12달러, 7.0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급락, 달러 강세에 금은 소폭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온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뉴스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제가 약간 조금씩 상승률 자체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들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도 하나 나왔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적절한지 아직은 확신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소수파의 의지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다양한 연은 이사들이 이 관련된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해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건 파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보자면 젤렌스키 지금 러시아 쪽에서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타협에도 국민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사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이쪽도 좀 많이 급한지 별의별 뭐 미사일도 쏘고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죠. 저는 이 양 국가 간의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끝은 과연 어디에서 멈춰줄 수 있을지 이 부분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훼손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크라이나가 유럽 지역에서 나름 싼 임금과 위치적인 유리함으로 유럽 진출의 교두보 이러한 느낌을 했던 그런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던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딱 물려버린 거잖아요. 하다 보니 이건 우크라이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이 되었기에 이 투자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저기에는 좀 벗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곧 있으면 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이 CMO 쪽, 그러니까 위탁 생산 부분이 최근에 많이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졌다가 바닥에서 약간 머리를 드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나 CMO 쪽에 힘을 많이 실다가 백신 쪽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이 둘이 쌍끌이를 올려주게 된다면 관련 섹터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제 곡물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농기계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한동안 농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헝다에서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과는 조금 다른 건 중국 내에서 유동성을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헝다가 좀 힘들었던 건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 때문에 헝다의 실적이 안 좋아서 힘들었다면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은 많이 공급할 걸 이제 어느 정도 의지적으로 확인을 한 상황에서 야, 헝다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힘들더라도 시장 전체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피해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한적이다라고는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최악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높겠다.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 번씩 싹 해봤는데 예,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 지금 여기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시장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해외 시장 확인이라는 이러한 파트로 올려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 텔레그램 공부방 한번 들어와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공부방에서는 이 아침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장 확인뿐만 아니라 수급 분석이나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 역시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음봉이 일단 나와줬는데 솔직히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좋을 건 없죠. 그냥 볼린저 상단을 쭉쭉 타고 위로 올라가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뉴스가 하나가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뉴스는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현재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포함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동유럽 일부 지역에 안트로키노놀의 판권을 갖고 있는데 이 안트로키노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이상 끝나고 데이터 발표 전이죠.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 한국 BNC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그 일정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빨리 데이터들이 나와가지고 좋은 결과물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 그러면 긴급 사용 승인까지도 빠르게 신청한다라고 하니까
회사의 주가 부분으로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만 변수가 있다면 3월 말에 한국 BNC의 유상증자 신주들이 상장을 합니다. 요거 물량 소화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신주 상장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 상장 전에 조금 올려가지고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요거는 그냥 알던 내용 한 번 더 체크를 한 거고 그러면 너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뉴스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가 최근에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때 왜 올라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트로키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데이터 좋으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쭉 빠졌었잖아요. 한데 이제 데이터 발표 시기가 다가오니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안트로키놀의 이런 영향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얘가 계속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BNC 역시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엮일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최근의 반등은 매우 긍정적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씩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걸 파악을 하면서 요 한국 BNC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일단 한국 BNC 수급을 봤을 때 되게 좋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심지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기대감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혹시나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플러스가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이제 움직였던 걸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라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지지라인. 현재 이 볼린저 상단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기를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보다는 11선과 21선을 봤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도 이탈하게 된다면 월봉 곧 있으면 이것도 달 바뀌면서 올라와 줄 거거든요. 이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지라인은 이렇게 봤고 이제 저항 쪽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거 있나요? 바로 위에 있는 241선을 1순위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1선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잘 하면은 240 뚫었을 때 한 번에 60까지 뚫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뚫으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쌍바닥 이후에 추세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자, 121선 다음날 양봉하나는 더 기대해봐도 좋다.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로 그냥 간단하게 이 한국 BNC 전략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볼린저 상단 위에 있으면 너무 좋다. 근데 외국인 수급이 나오면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쭉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10일이나 21선 요거는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보면 되겠지만 크게까지 본다면 월봉의 20개월선 이게 곧 있으면 달 바뀔 텐데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바로 위쪽에 61선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40과 60을 한 번에 뚫을 수 있을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뚫게 된다면 위에 고점이 높을 수 있다. 일단은 과연 여기를 뚫어줄 수 있을지 이것부터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BNC에 대해서 분석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파악하다가 이번에는 괜찮은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와서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곧 있으면 구독자 12,000분이 달성이 될 텐데 이 구독자 요청 종목 분석 이벤트를 이 12,000명 달성한 그 주말이나 그 다음 주 주말에 지금은 라이브 방송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00명 한번 같이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 끝나면서 멤버십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자면, 아무래도 결과물이 되게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는데 홍보를 안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2월 24일 날 봤던 사조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인바디, 인텔리안 테크 되게 괜찮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 말고도 그 아래 A스토리 동국제약, P&H 테크 한미약품, 진향제약, 인선이 NT, 디오 리드코프 성신양회, 크레버스, 그리고 제이 콘텐트 리케이프 기타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작으면 5% 이상, 많으면 수십 프로 이상 막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일반 그 영상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같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종목들, 안정적인 종목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에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잡아보기도 했고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